확산하는 독감 백신 포비아, 불안하고 걱정이 된다. 그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백신을 접종 후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숨진 사례가 단기간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한 분이 또 돌아가셔서 공식적으로는 현재 11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조금 전에 뜬 뉴스 속보가 사실 확인된다면 13분이 되는 셈입니다. 단기간에 백신 접종으로 이후에 이렇게 사망을 하신 경우가 매우 이례적입니다. 거듭 말씀드렸듯이 역대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대한민국에서 백신 접종 후에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공식적으로 간밤에 돌아가신 분까지 11명, 지난 16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인천에서 18세 고교생이 백신 접종 후 의문의 죽음을 맞았고요. 그제 20일 전북, 전남, 대전에서 3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서울, 경기, 대구, 제주에서 6분이 돌아가셨는데, 특히 서울에서 돌아가신 분은 50대 여성, 무료 백신이 아니라 유료 백신, 그리고 기저질환도 별다른 질환이 없는 분이 유료 백신 접종 후 알 수 없는 이유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상당한 불안감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새벽 대전에서 한 분이 또 돌아가신 뉴스가 집계가 돼서 현재까지 총 11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저희 돌직구쇼에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접종한 백신의 종류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몇몇 조간 신문에서도 공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백신을 접종한 것이 맞냐, 백신 공개하는 것이 맞냐라는 논란도 있습니다만,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저희가 표로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인천 18세 남성이 사망을 했는데, 백신은 보령 플루 테트라 백신주 13, 18세용이었고 기저질환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주변인들에 따르면 간단한 비염 정도였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 고창에서 78세 여성 역시 해당 백신으로 접종 이후에 돌아가셨고요. 대전 82세 남성은 기저질환이 없었다. 어르신용의 코박스 인플루 4가 백신, 대구 78세 남성은 기저질환이 있었고 해당 백신, 서울 53세 여성은 기저질환이 없었고 유료, 돈 내고 내는 유료 백신을 접종 후에 돌연 사망을 했습니다. 제주 69세 남성, 경기 고양, 경북 안동, 대전 총 11분이 현재 백신 접종 후에 불명확한 이유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경북 성주와 경남 창원에서도 각각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뉴스 속보 저희 돌직구쇼에서 확인 중에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뉴스이고 더군다나 온 국민들이 관심 있는 백신과 관련된 뉴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철저하게 확인하고 확실해지면 여러분들에게 보도를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11명으로 저희는 집계를 하겠습니다. 정은경 청장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해당 백신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금일 오전까지 보고된 6건 사례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백신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그리고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과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성은 확인되지는 않았으며 특정 백신에서 중증 이상 반응 사례가 높게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는 전체 예방접종 사업을 중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셨습니다. 동일한 그 백신을 접종받으신 많은 분들이 별다른 문제 없이 괜찮으셨다는 반응을 봐서는 이 백신이 어떤 독성 물질을 갖고 있다든가 그런 현상은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백신 자체의 문제는 배제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부에서는 백신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질병청이 밝히지 못한 것 한 가지는 그럼 왜 이런 분들이 돌아가셨느냐? 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질병청이 이유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현재 부검 등의 역학조사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모셨는데 고려대 약대 김정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정부의 발표는 백신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건데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백신 접종 후에
원인 모를 이유로 숨졌습니다. 정말 정부의 발표대로 백신은 문제가 없다라고 100% 확신해도 되는 겁니까? 100% 확신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이제 단기간에 돌아가신 분들, 그러니까 지금 11분에서 13분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공통점은 백신을 수일 전에 맞으셨다라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백신이 어쨌든 원인일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브리핑에서 나온 것처럼 실제로 백신에 독성 물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공정을 통해서 매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냐면, 백신주는 달라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백신을 만들 때 쓰는 바이러스가 달라지는데 올해 또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바이러스로 백신주를 만들었고 공교롭게 최근에 유행했던 2019년도에 유행했던 바이러스들이 포함이 됐거든요. 예. 근데 이러한 바이러스, 그러니까 백신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백신주가 바뀌었다라는 부분들은 물론 백신의 어떤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은 제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잠시 후에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정희 교수님, 전문가의 소견은 백신이 문제가 돼서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로 이해가 되는데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경남 창원에서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는 뉴스 속보에 대해서 저희 취재진이 조금 전 확인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확인을 했고요. 이틀 전에 독감 주사를 맞은 79세 남성이 목욕탕에서 사망한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었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백신 접종 이틀 후에 79세 남성이 사망을 했다라는 뉴스, 저희가 지금 사실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백신 접종 후에 사망자를 11명에서 지금 이 시점부터 12명으로 저희들은 조정을 해서 보도를 하겠고요. 경북 성주에서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는 뉴스 속보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 취재진이 취재 중에 있습니다. 확인되면 여러분들에게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김정희 교수님의 말씀은 이 전문가로서의 견해지만 정부에서는 백신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아직은 저희가 조심스럽게 단정적으로 말씀할 수 없다라는 말씀도 거듭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이 백신 접종과 관련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은경 청장이 얘기했던 대로 백신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무료 접종은 중단하지 않겠다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은경 청장이 발표했던 시점만 하더라도 사망자 수가 지금같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상황이 정은경 청장 발표 때와는 다소 달라졌다는 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엿새 만에 12건 조정하겠습니다. 12건. 조금 전 확인이 됐습니다. 엿새 만에 12건인데 독감 접종 계속해도 되느냐라는 불안감인데요. 백신 접종 후 사망이 급증하고 있고요.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독감 예방 접종 후 사망한 사례는 지금까지 25건이었는데요. 벌써 엿새 동안 올해는 접수된 사망 사례가 12건으로 늘었습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지난해까지 총 25건인데 벌써 이번에만 12분이라는 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도 급증했습니다. 독감 예방 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 건수가 총 431건인데 예년에 비해서 신고 건수의 2.3배 정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두세 배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2018년에는 132건에 그쳤고 2019년에는 177건에 그쳤으니까 두세 배가 맞군요. 저희들이 전직 질병관리본부장,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에게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정은경 청장과는 다른 견해를 냈습니다. 백신 접종을 계속해도 되느냐라는 질문과 관련해서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부터도 사실은 맞아야 되는 사람인데도 좀 불안은 하는데요. 저는 사인 규명에 대한 그래도 개략적인 발표가 질병청이나 관계 당국에서 나올 때까지는 아주 급하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 지켜보는 것이 낫지 않나. 이게 지금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이 보고가 되다 보니까 뭔가 조금 다르지 않느냐 하는, 그리고 유통업체가 좀 새로 선정되면서 관리가 문제가 되는 건 다 폐기했다 하지만 과연 그게 깔끔할지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자, 김재희 교수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제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질병청의 발표 전까지는 조금 급하지 않은 사람들 지켜보라 라는 다소 유보적인 이야기를 꺼내 들었고, 김정희 교수님도 이에 동의하시는 거죠?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전문가들이 언급을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그래도 권고를 하는 이유가, 실제로 우리나라 통계 자료에 따르면은 매년 4,000명에서 5,000명 정도가 독감 그리고 합병증에 의해서 사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독감 백신을 접종 많고 문제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질병이 자꾸 언급이 되고 있는 아나필락시스나 길랭바레 증후군인데, 그 발생 비율을 보면 100만 명당 한두 명 정도의 비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산술적으로 비교했을 때에는 접종을 안 맞고 감염이 됐을 때 합병증으로 사망하신 비율이 훨씬 더 높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맞는 게 잠재적인 이익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예년하고는 다르게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짧은 시간에 다수의 사람들이 사망을 하는 사례가 발생을 했다라는 얘기는 뭔가가 이 백신에 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암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일단 급하지 않으신 분들, 그러니까 저도 40대 후반인데 이렇게 고위험군에 속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단 유보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더군다나 근데 공교롭게 꼭 백신 접종을 맞아 하시는 분들이 고위험군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연령층으로 봐서는 65세 이상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4,000명에서 5,000명 중에 대부분의 사망자가 이 65세 이상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독감이 걸렸을 때. 네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의 무료 대상자로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 또 그분들이 주로 맞습니다. 지금 돌아가신 걸로 집계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 일단 보건당국에서 정은경 질병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실제로 현재는 독감 백신의 무료 접종 사업을 중단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파악이 안 됐지만 개연성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일단 이런 위험성이 있을 개연성에 대해서 국민들께 고지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래서 어차피 선택은 백신을 맞는 국민들이 하시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사항을 알고 접종을 받으시는 거하고 모르고 받으시는 거는 이건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가능성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보건당국에서 국민들께 고지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의 사망자 수가 단기간에 발생을 했고, 그것이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있을 개연성도 있다라고 지금 말씀 주고 계시니까, 더군다나 이 같은 의문의 사망이 고연령층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괜찮으니까 무작정 백신을 맞아도 된다 라고 해도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저도 일단은 저희 양가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백신 접종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몸에 이상이 있으시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전화를 드리고 있는데, 일단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아직 안 맞으셨다라고 그러면 저 같으면은 잠깐 맞지 말으시라. 이제 정부의 결과를 보고선 접종을 하셔도 그렇게 늦는 건 아니니까 좀 기다려보시라라고 제안을 드릴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도.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건당국에서 그냥 믿고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연관관계 없으니까 무조건 그냥 그러니까 강력하게 권고를 하면서 접종을 받으시라고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